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2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설 연휴를 고리로 감염이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이제 400명대를 오고 가고 있는데 일주일치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382명꼴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현 수준에서 좀 정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1차 유행하고 2차 유행 겪으면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정도로 떨어지는 그 숫자들을 확인해 보면 네, 1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3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2차 네, 같은 경우는 100명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베이스라인이 계속 올라가서 현재 3차 유행이 안정시지만 300명대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높게 유지되면 앞으로 4차 유행이 오게 되면 더 큰 파고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갈수록 이제 지금 3차 대유행 진정 국면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4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0.79까지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다시 1에 그렇습니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 100명이 또 다른 환자 10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직까지 감염자의 숫자가 충분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1에 네, 육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한 지금에 발생하는 숫자만큼 나오겠지만 네, 이게 조금씩 증가되게 되면 계속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설 연휴 이후까지 지금의 상황을 잘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방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실제로도 지금도 여전히 병원이나 목욕탕,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염 고리를 끊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겨울이라는 날씨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예, 활성도도 문제지만 이제 음, 날씨가 계속 춥다 보니까 실내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감염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한 두 네, 번째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좀 지치신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음,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가고 5인 네, 이상의 모임이 이제 금지된 지가 거의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네, 지치시는 상황들 네, 존재하고 또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대까지 올라가다가 300명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음,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음, 이제 심리적인 이완도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날씨 탓, 또 오랜 기간 이 거리두기 단계,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이어지다 보니 국민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지쳐 있고 또 한때 1000명까지 올라갔던 게 300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나아진 거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지자체에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지난 연말에도 고발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일부 종교 단체들이 이렇게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교회나 종교 단체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는 했는데요. 네, 일부 좀 이제 과격한 이제 종교 집단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네, 일부 또한 이제 집단 발병에 이제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속하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교회나 뭐 이제 종교 집단의 숫자, 종교 단체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철저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종교 단체 자체에서의 자정 작업을 통해서 어느 네. 정도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종교 단체는 지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교 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목욕탕, 사우나 관련해선 집단 발병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넉 달 동안 20건 넘게 발생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일까요?
예, 일단 목욕탕하고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욕하는 중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또 내부 온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네.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겹치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게 되면 네. 거기를 그 같은 시간대에 이용했던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목욕탕과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밀집도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네. 환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제 딱 물을 쓰거나 이럴 때 아니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네.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보건당국 상당히 큰 우려를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추석에 이어 또 이번 설 연휴 이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지금 보건당국이 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직계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건 너무 좀 빡빡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 전문가 입장이시다 보니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추석 전에 이제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설에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나마 이제 추석 때 아쉬움은 달랬었는데, 이번에 예. 설마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좀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족 간 전파 상황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가족들 간에 감염이 있으면서 뭐 10여 명, 20여 명의 집단 발병이 있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그런 문제들 계속 되다 보니까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을 가족들이 많이 찾아뵙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연령이 되게 한 70대, 80대 고령분들이어서 네. 혹시라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좀 감염이 안 좋은데 거기서 확진된 자녀분들이 갔다가 이제 부모님을 감염시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중증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을 고려할 때 되도록 고령의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가족 간 모임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이제 가족끼리 친밀도가 있는데 마스크 쓰고 얼굴 뵙고 막 이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설 연휴 때는 대부분 음식을 나누는 우리 명절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그렇죠. 쓰지 않고 음식을 나누게 되면 또 그 상황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네. 최소한의 사람들만 만나는 형태가 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번 연휴 때 특히 제주도를 1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돼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소규모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4명 이내의 가족들이 이제 하면은 이제 방역수칙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관광지에 있는 많은 이제 업소라든지 또 관광지를 운영해야 될 많은 분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행여라도 여행지를 갔을 경우에는 되도록 이제 숙소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테이크아웃해서 사다가 숙소에서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지에 계신 그런 여러 상인들이라든지 업소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가 12명인데 또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51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46명 늘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해외 유입 사례에 그나마 이제 좀 긴밀하게 접촉했던 국내 분들 감염되는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는 할 건데요. 근데 네. 갈수록 이제 유행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교류가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아마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든
국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검역 단계라든지 초기의 그 격리 상황에서의 그런 전파 상황을 차단하는 건 계속 유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어떻든 언젠가는 이제 유행이 될 거고 또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 어차피 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한 이제 백신 접종 이 세 가지가 일치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 전파력이 센 만큼 해외 유입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검사비나 자가 격리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도 있지만 국내 내국인 한국 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제 입국을 제한할 만한 방법들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동원해야 되겠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어차피 자가격리 14일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해서 감염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또한 격리 상태에서 이제 다른 분하고 접촉할 만한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격리 수칙을 이제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정부가 비수도권의 헬스장, 식당, 카페 등 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1시간 늘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완화되는 시설이 58만 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로 방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상황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완화시켜지는 측면들이 이제 발표된 거는 어떻든 소상공인들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이제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좀 더 이용해도 돼, 좀 모여도 돼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 1시간이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 자영업자들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바랬는데 1시간조차 아무런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실시해서 수도권에서도 영업 시간을 좀 완화하면 안 되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좀 완화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설 연휴 이후 상황에서 일단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엽소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완화와 관련돼 있어서 좀 이제 엄밀하게 이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예. 논의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시간을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영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폐쇄된 업장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업장들 자체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네. 자율적인 조치들이 이제 강화돼야 되고요. 또한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업계랑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가, 또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업종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역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업종별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 중앙약사 심의위 평가, 원칙적으로 접종을 허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 신청한 그 이제 심사 서류를 보면 65세 이상의 이제 그 연구 참여 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면역이 생기는 수준이 64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접종은 일단 허가는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자료가 부족하니까 네. 최대한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65세 이상도 안심하면서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네. 이런 측면의 해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65세 이상의 접종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예방접종 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가 오늘 10일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이 백신 사용을 허가를 할 방침입니다. 만약 이때도 고령층 접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중앙약사위원회뿐만 아니라요, 최종위원회에서도 65세 이상에 대한 허가 자체를 금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65세 네. 이상은 일단 허가를 당연히 해놓고, 일단 그 네. 부분에 대한 접종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이제 산하 기관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근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 허가가 늦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 자체가 2, 3개월 이상 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위험과 또한 유익성 이 두 가지를 잘 따져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피해가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를 통해서 도입되는 이 화이자를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에 대량으로 도입되는 첫 번째 백신입니다. 만약 질병청에서도 이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면 이 접종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전체적인 이 예방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접종 예. 스케줄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또한 이제 내가 맞고 싶은 접종을 왜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백신의 수용성 차원의 문제가 시작되면 네. 접종 현장에 아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들이 최근에 공개되고 있고 또한 네. 미국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연구가 2월 말 정도면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예.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네. 영국에서 지금 수백만 명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이 있는데 안전성에도 문제 없고 효과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도 너무 그런 백신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제 문제도 관심이 높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주 국내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국내 개발 의약품 가운데 첫 번째의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데 일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누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항체 치료제가 이제 이상 연구에서 주된 치료 대상은 이제 경증과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중등증 환자, 그러니까 초기의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가 됐고 거기서 이제 병의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입원이라든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완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허가 사항 자체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에 있는 경증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폐렴은 있지만 아직 산소 치료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적응증에 합당하게 치료를 허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일에 식약처가 이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서 백신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니까 내용을 보고 또 저희가 접종 계획도 순차적으로 진행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